시작하겠습니다. GWP 고시학원 면접 컨설팅 장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명만 있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좀 새로우실 거예요. 상당히 새로우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는 석세스였죠. 석세스. 우리 배지민 씨도 석세스 때 그때 줌으로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 한 1시간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개인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배지민 씨는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먼저 해드릴 거고, 기다리신다라면은 다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리품을 팔 줄 아셔야 돼요. 너무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것이지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는 어차피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한 내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내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면접만이 아니고요. 공기업 전체가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 3차 면접까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다름을 가져옵니다. 저는 과거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학에서 취업 캠프를 내가 최초로 열었을 거예요. 공기업은요. 뭐 그전에는 사기업이다 이런 취업 캠프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제가 최초였어요. 1박 2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가르쳐 봤어요. 고등학교는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게 면접이에요. 그 대신 1차 서류 전형서부터 2차 필기 전형, 3차 면접까지 제가 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실제로요, 저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섭렵을 해봤기 때문에 진로 상담도 잘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저학년이 있다라면 진로 상담 받으세요. 대학교 1학년, 2학년에 진로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진로 상담을 안 받고 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공기업을 알거나 취업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우선 합격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기업을 알면 합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7가지 챕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상담을 하시겠다라면은 상담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귀를 활짝 여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13년 동안 면접을 수천 명을 가르쳐 봤는데요. 하루 이틀 3, 4일이에요. 면접이라는 것은 딱 하루 이틀 3, 4, 5일입니다. 이 5일 안에 못 잡으면요, 탈락 확률이 90%가 넘어갑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하루 전날, 이튿날, 3일 전에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드뭅니다. 되게 드물어요. 10명 중에 1명이 있다? 아니요. 20명 중에 1명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공기업은 딱 3가지예요.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이에요. 서류 전형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것은 자격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다라면 자기소개서 인성검사까지 끝내시게 된다면 정말 똑똑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 챗GPT를 돌려보십시오. 그런데도요,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답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기업 조금 있다가 3차 면접 전형에서 공기업의 질문 사항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고력이에요. 이 다양한 사고력을 갖지 않으면요, 아니면 마음이라도 가져야지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 별거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오늘 이게 동영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공개하겠습니다. 필기는요, 사무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제가 오늘 어디까지 얘기할 거냐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할 거예요. 유튜브요, 솔직히 해서 1시간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절실한 사람 말고는 1시간 못 듣습니다. 아닐까요? 뭐 쇼츠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긴 내용 같은 경우는 잘 읽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준다? 아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만 간다라면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분은요, 금세 합격되고요. 조금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은요,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해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3차는 면접 전형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공기업의 채용 트렌드를 보면은 저는 이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괄 채용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신문 스터디도 지금 매일 진행해요. 오늘도 카카오톡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꾸준히 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괄 채용에서 수시 채용이에요. 결국은 사기업에서는 수시 채용에서 기본적으로 직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닌가요? 직무 능력 없으면요, 그냥 면접에서 탈락된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직무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턴까지도 하고 해야 돼요. 나는 그 1년이든 2년을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최고겠죠.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현재는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예요. 오늘 내가 그 기사는 안 읽었어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공장을 어떻게 했다? 이번에 신문 보시는 분이 있다라면 아실 거예요. 중국의某某 기업이 공장이 우리 그 축구장 20배만 한데 사람은 눈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더더라. 다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게 현대자동차가 가장 빨리 이룰 거예요. 근데 현대 노조는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7년 만이죠. 사실 거기는 부르주아 노조가요. 자, 세 번째는 외부 환경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미래를 조망해 봐야 돼요. 미래를.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아예 소리도 못 해요, 지금.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요번에 협상을 잘했다? 아니요. 아주 미온적으로 잘하고 왔어요. 협상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건 잘한 거예요. 지금 사실 미국,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잖아요. 전 세계를 혼란으로 이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사기업에서 공기업 이직, 공기업에서 공기업 이직, 공무원 준비해서 공기업 선택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지금 학원에 학생들이 넘쳐 흐른다? 없습니다. 이건 우리 학원들의 잘못도 있어요. 왜? 학원에서 합격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어야 돼요. 저 또한 사실 학원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에 저도 방만했고요. 그래서 요즘엔 조금 게으름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치 불안, 경기 침체, 비정규직, 정규직,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비정규직으로 해서 들어가세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게요.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공기업에서 과거에 전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문에 정말 그 정규직 직원들이요, 우리는 정말 힘들게 여기를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느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안 됐죠.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뭐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해가지고 이뤄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근데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취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래를 위해서 경제를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MZ 세대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MZ 세대들에게 기회와,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회와 뭐가 있어야지만 열심히 하시겠어요? 희망. 그러면 누구나 진짜 은둔 청년 50만 명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챙기셔야 돼요. 본사 이전 채용 목표제, 비수도권 지역 채용 목표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이 세 가지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서울권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도 있지만 지방권도 있어서요. 서울 수도권이라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챙기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여기서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중앙공기업을 합격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두 번째는요, 지방공기업을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세 번째는요, 지역공기업을 합격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 지역은 뭐예요? 서울도 지역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그냥 지방공기업으로 지칭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가 서울시는 지역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요. 경기도도 지역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통합 채용은 있어요. 통합 채용을 한다는 건 뭐예요? 컷이 낮아진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앙공기업을 합격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방공기업을 타겟하게 된다면 이 지방기업 자체도 합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중앙공기업에 나름대로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무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사무직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CPA를 했던 사람들,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사람들, 기술고시를 준비했던 사람들, 기술고시자들을요 못 이겨내요. 기술직은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서울이고 두 번째가 경기도입니다. 자, 인천 지방지역 같은 지방공기업은요 뭐가 있어요? 지역 제한이 있어요. 또한 통합 채용은 있지만 지역 제한이 있어요. 지역 제한이 없는 곳이 여기입니다. 대전도 아니고요. 대구입니다. 대구 지역이 지역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지방공기업은요. 그리고 이제 지역, 그러니까 성남, 안산, 뭐 통영, 뭐 부천 이런 데요. 아니면 뭐 강원도, 지금 강릉이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지금 심각하죠. 강릉 이런 지역 공기업까지 같이 누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디라도 합격 안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1년 내내 자소서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그럼 공부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통합 채용에 지역 제한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여기까지도 같이 바라보셔야 되는데, 지역을 타겟하면 뭐가 된다고요? 지역도 합격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4학년생은 있어도 1, 2학년생은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필요 없죠? 지금 필요한 것은 좀 이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줌에서 할 때는 1학년생도 있고 2학년생도 있고 3학년생도 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은 얘기 안 하지만 몇몇 대학은 취업지원과의 선생님이 쾅 열어줘 가지고 어떤 한 5개 대학은요 한 번 들어오면 막 200명씩 들어와요. 줌 할 때요.
그래도요. 끝나고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해도요. 상담하는 사람이 불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데요? 저도 지금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사실 저만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없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자, 자격증은 토익 점수 스피킹 그리고 해당 직렬 자격증입니다. 기술직은 기사 무조건 있어야죠. 자, 여기서 기술직 한 분, 두 분. 한 분밖에 없죠? 기술직. 그죠? 그러면 기사 두 개면 돼요. 이런 겁니다. 일반 기계기사, 공조 냉동기사.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 상황, 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면 나는 일반 기계기사, 공조 냉동기사 이렇게 취득할 겁니다. 이것도 공기업을 알아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정기직은 아니죠. 정기는 그냥 정기기사, 정기공사기사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아닌가요? 하지만 사무직은요. 사무직은 정말 다양합니다. 축산 계열도 몇 군데가 있지만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산 계열에서도 사무직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화학직이나 환경직에서도 너무 뽑지 않으니까 사무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이 정말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갔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요번에 SK가 노조 합의를 받죠. 모든 직원들이 거의 1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못 이겨요, 이거는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200%, 그러니까 연봉의 200%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워라벨이 있고 낮은 스트레스가 있고 안정적인 복지다. 오늘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공기업을 너무 모른다.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 책을 내라. 근데 그거 진짜 힘들어요. 저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무지하게 걸립니다. 자, 금융권에 있어서는 연봉이 얼마고 5년차 얼마고 10년차 얼마다. 그 다음에 교통공기업은 1년차, 5년차, 10년차가 얼마다. 여러분, 제가 SK하고 삼성전자 얘기했죠. 10년이 아니고요. 5년만 지나면 에너지 발전이나 금융권에 들어가시면요. 5년만 지나면 어찌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수력 원자력에 만약에 들어가신다면요. 3년 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파견이 안 됩니다. 하지만 3년 후에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가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만큼 한국수력 원자력이 연봉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까무러치십니다. 삼성전자요. 과거의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모모 대학이에요. 그 대학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모모 대학은 삼성전자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벌써 장학금이 다 지급되고 벌써 합격이 된 학교가 있어요. 단 한 학교 있죠. 거기에 화학 지역인데 3학년 1학기에 삼성전자 합격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 4학년 1학기 끝날 때 저희 학원 찾아가지고 지금 한국수력 원자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같은 장학생끼리 나 한송 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너 미쳤냐 이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더 현명했던 거죠. 왜? 아랍에미리트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서울에서 집 사기 쉬워요? 같이 벌어야죠. 그러면 가능하죠. 한 5년 아니면 10년.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뭐 아랍에미리트 다녀오신다면 충분히 사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연봉이 장난 아닌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신의 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개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옛날서부터 지켜왔던 것들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런 거 있긴 있죠. 여기도 사회인데.
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성검사. 제가 말씀드렸죠. 자, 사무직은 무조건 최하 800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진짜 영어를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요, 지방공기업과 지역공기업을 아예 타겟해서 그렇게 어떻게 공부한다? 중앙공기업 공부하듯이 한다. 그렇게 해서도 저는 합격을 많이 시켜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신다면 이 방법, 내가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하시면 나 또한 얼마든지 합격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직에서는 700입니다. 왜 700이냐면 에너지 발전이 이제는 토익 700점 이상 기준이에요. 그런 데가 많이 늘었어요. 며칠 전에 또 하나 또 발생됐어요. 이 얘기는 뭐다? 오픽, 토스 AL이나 오픽 IH를 대체되지 않는 데가 꽤 생겼다. 토익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최하 700만 만드세요. 그리고 조금 더 만들 수 있다면 800점만 만들고 IH는 무조건 따세요. 그리고 자격증은 최소 1, 2예요. 제가 이거 뭐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기계 전기만 빼놓고는요, 아니 통신까지 갈게요. 통신, 사실 정보통신기사나 무선설비기사 뭐가 어렵습니까? 또 환경도 얘기할게요. 수질환경기사나 대기환경기사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어렵다라면 공기업 준비하지 마세요. 너무 쉽습니다. 그거 두 개는 그냥 취득하는 관계론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화학에서는 화공기사 그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아니면은 환경과 하나하고 뭐 화공 하나 가져도 되죠. 토목 건축은요 하나씩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사무는요, 사무는 그냥 필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최하 800 그리고 IH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IH를 볼 필요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가 중요하냐면 커말 1급, 한국사 1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시간이 좀 있어. 그렇다면 빅데이터 기사. 요 기사는 사무직에서 뭘 따야 돼요? 정보처리 기사 없으면은 다른 기사를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안 줍니다. 따라서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 커마를 안 하고 정보처리 기사를 딴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사가 아니라 빅데이터 전문가 이걸 취득하면 되겠죠. 이거면 끝입니다. 더 할 거 없습니다. 기술에서는요, 커말 하지 마세요. 한국사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800의 IH 기사, 기계와 전기는 기사 2개, 그리고 한국사 1, 2급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어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 이게 뭐냐면 서부발전에서 2019년에 커말 없으면 다 떨궈 버렸어요. 그 다음년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아세요? 서부발전에서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정성평가라고 들어보셨죠? 정량평가, 비정량평가 하죠.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해요. 정성평가에서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요 무조건 다 탈락시켰어요. 그게 서부발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기업은 같은 통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은 서로 전형에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대상 되시는 분 없죠? 보훈, 장애. 아니면 나는 사회 형평성에 해당돼. 없죠? 넘어갑니다. 자기소개서도 넘어갑니다. 이거 뻔한 겁니다. 자, 뭘 보여주냐면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한국전력공사의 자소서 항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챗 GPT를 어떻게 쓰시고 계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나는
현재 사회 이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사회 이슈, 기술 트렌드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도 정확하게, 이게 사실 나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세대예요. 디지털을 갖고 노세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챗 GPT를 쓸 거라면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그 고민의 시발점이 여러분들의 공기업 합격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건강이요. 여러분 윤리의식, 윤리 아세요? 윤리성 아세요? 여러분들이 윤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공기업 면접에서 우리 지원자님 최근에 어떤 윤리성을 발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래서 지키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태도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윤리성이 없는 사람으로 지칭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참 사고력이 많이 떨어진다. 자, 한손도 봅시다. 핵심가치. 그럼 한손의 핵심가치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핵심가치에 나는 무엇에 좀 더 가깝다. 아니면 멀다. 자, 안전 최우선자인지 지속성장인지 상호 존중인지 사회적 책임인지.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에 가장 쓸 것 같아요? 저는 안전 최우선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술직은요. 예? 근데 안전 최우선을 위해서 저는 안전 최우선을 위해서 과거에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 중에 안전이 최고다. 따라서 안전문은 기본이고 그에 따른 안전 수칙도 항상 숙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된다라면 안전 최우선이 되죠. 하지만 그것도 없는데 안전 최우선. 그럼 얘기해 보세요. 쭈삣쭈삣해요. 이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만 알면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내 유튜브 이제 오늘부로 700명 됐어요. 한 번 2,000회를 돌파한 적도 있어요. 2025년 상반기 공기업 현황을 했더니만 거기서 뭘 열어주는 바람에 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700명인데 몇 명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대상될 사람 없어요. 비교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 거는 그럼 안전 최우선이라는 것은 제가 기술직으로서 기술직의 전공으로서 저는 실험실에서 항상 안전을 최우선시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난 거짓말이야? 아니요. 내 양심에 묻지 마세요. 하지만 내 양심에 과거의 내 양심을 따졌다라면은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면은 저는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객기도 아닙니다. 지혜로움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3차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만 질문하는 데도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5대 화력발전소 한 곳이 사무직이 자기소개서에만 다 물어보고 전체를 다 물어봤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시켰더니만요. 다시 원초적으로 서론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면접관들이 뒤로 넘어지죠. 이게 상투적인 답변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한마디라면은 나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니면 연기자처럼 쇼를 돼야 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중부발전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자신의 성찰을 해보며 제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합니다.
중부발전에 입사돼서 이러한 사람으로서 거듭날 것이라는 걸 자신합니다. 뭐 이런 한마디를 해야지 도대체. 네, 제가 입사되면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뭐 선배님들하고 잘 지내겠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부분 해가지고 합격을 바란다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자, 인성검사는요, 여러분들 인성검사 아실 거예요. 인성검사 나는 진짜 쇼킹한 부분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사실 그 글도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신다는 그 글도 보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올릴 겁니다. 아니 지금 공기업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뭐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성검사를 지금까지 한 손은 뭐뭐까지 봅니까? MMPI-2 다면적 심리검사를 봐요. 그거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내가 올 상반기에도 한 명의 기술직 지역 모집자예요. 와, 3일을 머리 아팠습니다. 3일. 내가 한 사람 때문에요. 과거에 내가 2014년도 상반기에 29명도 내가 딱 하루 만에 끝냈는데 한 사람을 인성검사를 위해서 3일을 소비하는, 내가 나중에 지쳐버렸습니다. 진짜.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자, 2차 필기입니다. 2차 필기에서 사무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내가 잘 못 다룹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무조건 선택 전공을 선택하십시오. 경제경영 회계를 공부하는 게요, 그게 더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죠. 나는 금융권을 가고 싶어. 그리고 과거에 CPA를 준비한 적이 있어. 행정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어. 나는 지방권 학교야 라고 한다면요, 금융권 노리세요. 경제경영에서. 내가 법학과를 나왔다면 법학을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아니면 법원 행시를 했다면 법학을 선택하셔야죠.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면은 경제경영 회계로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단일 선택에서 지원하는 곳이 많으니까 경제로 할지 경영으로 할지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공부가 힘들다? 아니, 기술직에서는, 기계에서는 3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등등 기계제작법부터 해가지고 7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3과목도 공부 못한다? 사무직 분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경영으로 가라. 나는 특수하게 한국수력 원자력을 노려. 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노려. 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노려. 나는 가스안전공사를 노려. 그렇다면 통합전공 하셔야죠. 이 통합전공에서 또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그리고 어딘가요?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는 다 통합 쪽이에요. 사실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무턱대고 막 공부만 하고 시험만 봐요. 그러다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얻어 걸리는 경우도 모든 사람이 얻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고 또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되고도 남는다. 자, 기술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세요. 참, 기술직에서 진짜 기계와 전기과의 학생들의 성량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요즘에는 많이 희석됐어요. 과거에는요, 기계 친구들 진짜 뚝심이 있어요. 뚝심. 그거 안 되면 하루에 한 권씩 해독수를 늘립니다. 한 권씩 봐요. 뭐 유체 연력학 한번 하루만, 오늘은 연력학, 내일은 유체역학, 모레는 재료역학, 글피는 기계제작법, 이런 식으로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정말요. 야, 그거 외워버려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외워버립니다. 혼자 외워요? 그거 어떻게 혼자 외워요? 힘들게. 그래서 기술직은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대로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힘든 게
제가 잘 못 쓴다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힘든 게 이거죠. 직업기초 능력. 여러분들은 NCS 이렇게 부르죠. 자, 나한테 설명회를 들었더라면 제발 NCS 하지 마세요. NCS라는 것은 국가직무표준이라는 뜻이에요. NCS에 직무수행능력평가와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예전에 직무적성이에요. 이 직무적성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스트지를 드렸어요. 이 테스트지가 뭐냐면은 사무직의 언어의 유추, 추리, 지문독해, 그 다음에 언어에서 논리 판단력, 문장구역, 주제찾기,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이에요. 수리에서는요, 응용계산에 거리 구하기, 농도 구하기, 일률 구하기, 확률 구하기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수열에 있어서는 뭐 분수, 소수, 군수, 개차 수열 이런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끝났을 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체 평가를 하세요. 내가 답 다 드릴 거예요. 답을 해가지고 몇 점을, 그게 160개예요. 160개인데 몇 개를 맞췄다. 그렇다면 본인은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가져오면 내가 다 평가하죠. 왜? 그 평가를 하면요, 5가지의 여러분들의 성격 구조가 나옵니다. 성격 구조가 뭐냐면은 집중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해력이죠. 이해력.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풀어요. 이 얘기는 누구나 지식은 다 갖고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지식을요, 지혜롭게 활용하는데 너무 부족함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테스트가 이겁니다. 예, 공간지각도 있어요. 네, 공간지각을 잘 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은 하나의 그러한 그 공간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건축가가 정말 잘 풀거든요. 그냥 탁 보고 탁탁탁탁 쳐요. 근데 첫 번째가 공간지각을 잘 푼다라는 건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해력이 좋다,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를 다지고 심화를 가셔야 돼요. 이 3가지가 가장 중점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뭐 어느 기업이나 의사소통이 나오고 문제 해결 나오고 수리 능력 나오고 자원관리 나오고 정보 나오고 조직이해 나오고, 이게 가장 크잖아요. 이 5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하지만 10개를 보는 데도 있죠. 서울교통공사.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수리 능력에서는 딱 규격화됐죠. 하나는 뭐다? 하나는 응용계산이다. 두 번째는 자료해석이다. 때로 수열 추리가 나오는 데가 있다. 그럼 수열 추리가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평상시에 수열 추리 공부하세요? 수추리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중심리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정말 희망까지 버리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발 좀요, 합격생 얘기도요, 걸러 내 거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세요. 합격생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50%는 안 넘어갑니다. 30-40%만 내 거로 만들어내도 내가 합격되는 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00%를 믿어버려요. 내가 최근에도 진로 상담을 했는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기계공학과예요. 이걸 얘기했더니 이거 IQ 테스트잖아요. 이렇게 IQ 테스트. 그래서 아직도 그 소문이 더 떠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공기업의 정보를 이렇게 서울권에서도 이렇게 모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모듈형 개념 정리하세요. 개념 정리. 개념 정리 없이 변형된 이러한 문제 아무리 풀어봐야 여러분들 답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 자체는 하나, 능력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기업들마다 능력자들이 몇 프로요? 뭐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질문할 때. 거기 기업은 몇 프로라고 보세요? 네, 나는 몇 프로라고 봅니다. 실제로요, 내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다?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7시간이요, 8시간이요, 6시간이요. 아니요.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11시입니다. 인국공을 갖고 싶어? 오케이. 12시, 1시까지도 해. 주말에는 16시간 기본으로 지켜. 그렇다면 너도 분명히 들어간다. 아니면 너 자신이 인국공을 합격되기 위해서 지방권 학교였더라면 어느 학교니? 사실 저는 학교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따라 가지고 능력자들이 많고 적고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이나 진짜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 능력자들은요, 빨리 이끌어줘야 돼요. 대학 내에서는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피셋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업기초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힘들잖아요. 피셋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료 해석과 언어 영역적인 부분을 어떻게 마스터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자료 해석은 개념 정리를 하고요. 뭐 기본서를 한 2, 3회독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민경체 아니면 7급 전환 있어요. 자료 해석. 그 7급 전환도 자료 해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 영역도 있어요. 때로는 지금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서 상황 판단 문제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황 판단도 조금씩 공부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경체든 7급 전환직이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우리 합격생들이 PSAT에 자료 해석, 언어 영역, 그럼 5급이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거 5회독인가 6회독을 하니까 그냥 눈이 탁 튀더래요. 근데 그 친구는 또한 능력자였어요. 능력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PSAT와 모듈과 합친 게 피둘입니다. 이게 피둘 별거 없어요. 그냥 에너지 발전은요, 다 피둘이에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내가 기업 직군별로 얘기하면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직무적성형이라는 게 내가 기본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준 게 직무적성형입니다. 자, 금융권 공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기업, 두 기업이에요. 아니면 많으면 세 기업이요. 그것을 같은 1차에서 서로 전형이 비슷한 데를 묶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노린다, 여기 노렸다, 저기 노렸다, 여기 노렸다. 그렇다면 금융권에서 내가 2년만 해보고 안 되면은 자, 에너지나 아니면 좋다라고 하는 교통공기업, 또한 일부 기업 좋다라는 A매치 기업들을 나는 들어갈 거야. 그렇다면 스펙은 당연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따놓으셔야죠. 그게 기본이죠. 그것만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요, 아주 다양하게 보여져요.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 1차에서 약수를 보는 데가 있고, 논수를 보는 데가 있고, 직무적성, 직업기초 능력을 보는 데도 있어요.
참 특이해. 뭐 일반 상식을 보는 데도 있으니까요. 기업들마다 다 달라요. 내가 예전에 금융권 줌으로 금융권을 강의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 여기 뭐 내가 AS한테 받아본 그 목록표를 보면 다 금융권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장난 아니게 많아가지고 해봤어요. 1년치를 모아가지고 해봤다 그러면 최소 150명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는 힘들게 PPT를 다 만들었어요. 그거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으니까요. 지금도 계속 수정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도 뭐 수출입은행도 나오고 예보도 나오고 등등등등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저는 뭐 수시로 다 정보를 변환시켜 놓습니다. 왜?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했더니 몇 명 들어온지 아십니까? 7명이요. 그 내가 다음엔 절대로 안 했습니다. 한 명만 해도 열심히 한다고? 아니 그건 특별 서비스잖아요. 금융권 전체 한국은행서부터 쫙 해가지고 1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금융권은요. 딱 전공을 무조건 잘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금융권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객관식도 객관식이면 주관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행정고시의 일행이나 외무고시 뭐 아니면 입법고시 뭐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라면요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했는데 나는 어디 가고 싶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객기예요, 객기. 정보도 없이 무조건 파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 지금서부터 자 CPA 학원이 몇 군데 됩니다. 내가 한 군데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셔가지고 경제 경영 수업 들으세요. 내가 그걸 왜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무슨 금융권을 간다고요? 절대로요. 안 됩니다. 자 에너지 발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화예요. 무조건 다 심화예요. 어디나. 교통공기업도 다 심한데 조금 약한 데가 있습니다. 뭐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요. 아니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뭐 이런 데는 좀 약해요. 또 지방권의 교통공기업도 교통으로 봐야 되죠. 제가 그것도 올해 몇 명을 뽑았는지 와 한국철도공사가 몇 명 뽑은지 아세요? 3,400명 올해 년 동안. 이제 정상화됐어요. 내년에 좀 더 피크가 될 것 같아요. 내년이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년이 기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년이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공기업 여기는 다양합니다. 뭐 건보 같은 경우는 그냥 심화예요. 에너지 발전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역관광, 건설, 환경, 체육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통공유, 사회복지, 무역, 지방공기업, 농협 이런 데는 뭐가 우선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듈의 개념 정리가 우선입니다. 이거 안 해놓고 심화를 간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해보세요. 그런데요. 내가 능력이 좋아요. 기초체력이 좋아요.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테스트의 중요성을 알고 오신 분도 있지만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13년 동안 석세스에서 수많은 사람을 합격시킬 수 있던 이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제가 모든 학생 한 명의 성격 구조를 정확하게 읽고 있다. 그래서 제가 면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귀신을 속일 수 있어도 나 장원기는 못 속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기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본만 있다면 에너지 발전에서는요 사실 심화로 가도 돼요. 근데 기본이 약하다라면 무조건 기본 수업도 다지셔야 됩니다. 자, 금융권에서는 2차 필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도요 에너지 발전보다 더 쉽습니다. 정말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라면 첫째 금융상식, 두 번째 경제상식, 경영상식,
세 번째, 시사상식. 이거 안 했다가는 멘붕이 일어날 겁니다. 멘붕이 일어납니다. 대답도 못 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융권을 하는데 신문을 안 봐? 무조건요. 그래서 탈락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핵심만 내가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줄거리는 얘기를 해드려야죠. 자, 에너지 발전과 교통은 똑같아요. 변화가 무쌍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 에너지 발전에서 전공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데를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꼽아 볼게요. 전공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또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또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비슷비슷해요. 한국 남부발전 합격하면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합격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이해도 난이도가요 이렇게요. 여기보다 상위권을 얘기할게요. 상위권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갑니다. 어디요? 최고 상위권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인데, 여기와 여기인데, 도로공사 진짜 전공의 이해도가 없으면요. 저거 도로공사는요 1년 2년 기술직에서 기계든 전기든 뭐 1년 2년만 진짜 열심히 하시면요 빠른 사람은 6개월 뭐 4개월 5개월 6개월 만에도 합격해요. 그래서 기사를 딸 때 기사 그 감각이 빨리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2년 3년 하다 보면 3, 4개월은 그 감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개월 9개월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빠른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 면접은 여러분들 심하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것만 가지세요. 신문 스터디를 하면서 뭐만 하냐면 이겁니다. 인성 면접. 이 인성 면접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인성 면접을 완성시키면요 여러분, 자 면접 이야기는 내가 면접에 대해서 사실은 면접 기초 다지기, 심화 다지기 유튜브에 계속 올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줌으로 면접 강의 하잖아요. 들으셨죠 예전에? 그거 들으시면요 그냥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냥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PT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주제 이해예요. 또 중요한 거요 쌍두마차가 먼저 하세요. 주제 이해도요. 또한 뭐요? 구성 능력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발표력이잖아요. 의사전달 능력.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20번입니다. 서론에서는요 이게 인사가 몇 초 나오는지 아세요? 6초 7초. 그리고 오늘 CF100에 대해서 PT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CF100에 대한 현재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법 그리고 결론 순서로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요거까지 얘기했는데 몇 초 나오게요? 25초에서 28초요. 그러면 자, 첫째 현황입니다. 해서 끝나면은요 몇 초가 나와야 되는데요? 45초에서 50초 안에 끝나야 돼요. 근데 1분도 넘어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론을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거의 결론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그게 다 요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남 줘요? 절대로요. 근데 지금 공기업은요 뭐뭐 카페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 뭐뭐 카페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혼자 해도 돼.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잘난 사람이 뒷짐 짓고 들어가는 형국이 될 거다. 제가 몇 년을 지녀왔습니다. 왜? 우리 인국공에 들어간 사람이 한탄을 내요. 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의 취업을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술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학벌을 보니까 한숨만 나오거든요. 근데 안 믿으세요. 정말 안 믿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13년 동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딱 3명을 합격시켰어요. 한 사람이 성균관대, 한 사람이 서울시립대, 또 한 사람이 인하대예요. 다 기술직입니다. 사무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있을 뻔했죠. 서울대생. 야, 11개월 만에 홍익대 CPA를 했던 사람한테 경제학을 배워가지고 인국공을 합격되는 걸 봤어요. 와, 저 깜짝, 내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까무러치지는 않았습니다. 11개월 만에요. 말 돼요?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경영학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과를 나왔는데 홍익대학교 CPA를 했던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경제학을 배워가지고 11개월도 안 걸린 것 같아요. 10개월 만에 인국공 합격하는 거 봤어요. 와, 깜짝 놀랐죠. 그 친구도요, 내 말을 안 믿었어요. 면접장에 가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정말이요. 근데 이런 현실을 얘기해줘도요, 뭐 겁주고 있네. 요즘 SNS에 왜 이렇게 부정적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정말? 왜 긍정적으로 살아도 이 세상 정말 참 여러분 삶을 왜 살아가는 건데요? 내 행복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자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왜 가는데요? 좋은 기업 가려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요, 내 미래를 고민돼서요. 그렇지 않으면 나 또한 은둔 청년, 고립 청년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기회다, 희망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심화되면 도대체 누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입장이 될까요? 돈 많은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좋은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데가 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성면접만 만들면요, 여러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나중에 꼭 줌으로 한번 들으세요. PT, 그러니까 딱 3가지예요. PT, 토론, 토의. 요거만 하시면 돼요. 직무다 이런 거는요, 특성만 아시면 돼요. 직무는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직무 토론 못 합니다. 상황 판단, 상황 토론은요, 여러분 상황 판단이라는 걸 어디에서라도요, 뭐 교보에 가서든 어디 영풍을 가서라도 상황 판단 책이 있으면 상황 판단 꼭 한 번은 보세요. 상황 판단이라는 게 정말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게 경찰이 상황 판단이 무지하게 심화되어 있다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면접에서 가장 힘든 게 인성 면접보다 더 힘든 게 상황 판단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지원자님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킨다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제너럴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핵심, 무슨 뜻에서 이거를 질문했는지요. 그러면 잘못 대답하면요, 추가 질문이 뭐 1-2, 1-5도 나올 수도 있어요. 1-5까지, 1-3만 넘어가면요, 그냥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결국은요, 그럴 경우에는 2가지죠. 내가 신입이었을 때는 그 부당한 상사님이 그 부당한 일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름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상사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충실하게 끝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당한 일을 했는데 회사에 피해가 된다면 요까지는 질문해요. 이거는 추가 질문 중에서도 검증을 위한 추가 질문이에요. 질타를 위한 추가 질문이 아니에요. 검증을 위한 거예요. 이거 싸가지가 되어 있네. 그러면 정말 이것을 행했을 때 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저는 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저는 만약에 하는 과정 중에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에게는 분명히 사수님이 계실 겁니다. 이 사수님이나 선배님들을, 상사님들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상황 판단에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 판단 어디서라도 찾아서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 팁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정말 대답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거기서도 각색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있습니다. 뭐 다 있지만은 이 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제 나중에 줌 강의, 토의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요, 확고하게 개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인바스켓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우리 지역난방공사 정기직 한 명이 합격을 했어요. 정말요. 그 친구 딱 2개월 공부했거든요. 근데 인바스켓이 바뀌었어요. 지역난방공사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상당히 더 어려워졌어요. 네. 자, 이건 자기소개인데 뭐 볼 거 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카페 얘기고요. 자, 1차 서류 전형에 있어서 스펙 관리고요. 자, 효율성입니다. 좀 1시간이면 끝날 거라고 봤는데 조금 더 걸리네요. 자, 어떻게 해서라도요, 효율성 추구하기 위해서 첫째, 직업기초 능력,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팀원의 성향을 체크하고 성질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스터디를 구성해줘요.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스터디를 구성할 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능력을 보고요. 하나는 성격을 봅니다. 그래서 팀장을 선정하는데 이 일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팀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누구와 하고 싶니? 1인을 뽑아봐라.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구성해요. 그래서 팀장한테 얘기해 주죠. 지금 6명 중에 5명 중에 7명 중에 6명이 기본이에요. 6명 중에 이 한 사람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자, 이 친구가 지각을 하던 뭐 결석을 무단 결석을 하던 신경 쓰지 마. 없는 사람을 취급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는 얘기 못하죠. 나는요. 하지만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단결근이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지각, 무단결근하면요, 그런 사람 무조건 이 성향과 성질에 무조건 커트하셔야 돼요. 이건 팀장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팀장이 방향을 잘못 끌고 가면요, 팀장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요, 팀장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팀장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팀장. 어떤 팀장이냐. 우리 옛날에는요, 190몇 명, 130명, 평균 130명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쭉쭉쭉 하면서 다 합격해 들어가면서 뚝 떨어진 거죠. 정말이요. 뭐 합격 우리 GWP 고시학원에 그 합격생도 쫙 나올 거예요. 그 거짓 아닙니다. 네. 팀장의 옛날에는 무조건 기계 1팀장이에요. 1팀장과 2팀장은 제가 별도로 미팅을 합니다. 왜 하냐? 1팀장, 2팀장이 학원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1팀장과 2팀장은요, 합격을 못한다? 천만의 말씀. 그냥 13년 동안 100% 합격이에요. 100%예요. 왜? 내가 그 친구한테 신경을 써주는데. 그래서 지금 1시간 넘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안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팀장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 하나 더 해드릴게요. 하나 더. 6개월마다 교보 영풍, 난 교보를 추천해요. 교보 가셔가지고 6명이 책을 한 3시간 보세요. 왜? 출판사 책들이요, 제발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시험을 봤다, 그 성향, 그 유형이 맞다,
똑같이 가지 마세요. 이 유형, 저 유형, 요 유형. 제가 직업기술 능력 얘기했잖아요. 10가지의 모듈형 모두를 섭렵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는 한 손만 누려 한다면 한 손 유형만 파고드세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한 손에서 가장 그러면 유형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뭘까요? 자원관리잖아요. 그럼 자원관리를 어떻게 내가 가져올 것인지, 어떻게 실력을 배양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또한 정말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합격되고도 남는다. 분명히 신경 쓰십시오. 자, 최종 면접에서는요, 용기예요. 반대는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용기는요, 당당함이 나와요. 당당함. 이 당당함은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절제는 뭐가 나올까요? 겸손이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못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가 올라섰어요. 12년, 13년 동안 조선대가 1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계와 전기과에 한 명이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진짜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는 왜 지금은 많지 않아요. 왜 많아진 거냐면 서울과학기술대 공과대학에 기계 전기에 농구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동아리가 아니라 그 작은 단과대 동아리 있잖아요. 농구 동아리가 있는데 농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 거의 다 왔어요. 정말이요. 그래서 합격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고 지금까지 저는 한 97번까지 써 내려가요. 정말이요. 네. 자, 저의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저 문자 다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화번호인데 요거 잘 보세요. 블로그도 보시고요. 블로그 보면 여기 PT 주제 내가 디지털 트윈. 여러분 기술에서 디지털 트윈 몰라서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디지털 트윈 기술이면. 그다음에 사무실 스테이블 코인 몰라서 돼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달러의 기축통화를 만들어내는 미국의 교모함이라고 얘기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역할을 또 할 거예요. 우리 영원히 미국 달러에 벗어나지 못한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올려놓고 있어요. 또한 신문 스터디는 매일 정리를 해주고요. 또한 유튜브는 제 유튜브만 보면요, 채용 궁금은 놓쳐가지고 떨어질 일 없을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리고 오늘 공기업 설명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우리 그래도 GWP 여러분들이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소개를 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덕을 쌓는 거예요. 정말이요. 덕을 쌓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나는 운이 없어 이러잖아요. 운이요. 진짜 난 전생이라는 걸 믿어요. 따라서 운칠기삼 맹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운이 없다라면요, 지금 이 생에서 운을 쌓으세요. 운을 쌓는 건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소개시켜줘서 그 운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이 따라온다니까요. 내 말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실제로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공기업에 합격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는 지금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좀 1시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걸렸습니다.
우리 석세스를 할 때는요 거의 스터디 위주였어요. 근데 현재 GWP 고시학원은요 스터디 플러스 실강도 존재할 겁니다. 이제 구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난 지금 등록하고 싶은데 그냥 오시면 돼요. 오시면은 올패스 코스 첫 페이지에 올패스 코스 첫 번째 있죠. 두 번째 선택 코스 1, 세 번째 선택 코스 2. 요 선택 코스 2를 하고 나중에 추가를 내시면요 실강도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 관리학원입니다. 공기업은 관리가 되지 않으면요 합격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오신 분이 7시로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AS 대표님이 위에는 6시로 해놨는데 밑에는 7시로 해놔주셨어요. 혹시나 했거든요. 위에는 분명히 6시로 돼 있어요. 그죠? 보셨죠? 그래서 다 6시에 오신 거예요. 우리 장 맞죠? 어떡하죠? 상담해달라면 내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뭐 학원을 한번 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상담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한 2주 뒤나 아니면 10월에 준 강의가 아니면 오프 강의가 또 할지도 몰라요. 이번에 오프 강의를요 아주 급박하게 했던 거예요. 급박하게 10일 딱 광고하고 했는데 10명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중에 5명이 왔다라면은 이건 지금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합격자 인국공하고 우리 그 고졸 취업자가 있어요. 한정 KBS. 여러분들 그 친구 보면요 여러분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 친구는 진짜 자기 사고력을 위해서 우리 학원 다닐 때 마이클 샌더스부터 해가지고 책을 한 몇십 권을 읽었어요. 신문 스터디는 가장 기본이 21살에 왔나요? 2살에 왔나? 제가 한정 KPS에서요 오바울을 할 때 정비회사예요. 오바울을 할 때 섭외를 그 사람이에요. 장인들은 그 친구가 서부발전에 있거든요. 한정 KPS인데. 근데 그 친구도 올 수 있으면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수자원도 올 거고 몇 명 올 거예요. 아마 10월 아니면 11월에 좀 기획 좀 하려고요. 그때는 한 2시간 반, 3시간 하셔야 돼요. 내가 1시간 안에 빨리 끝내고요. 그리고 합격자들이 뭐 하는 부분. 그 인국공에 있는 친구가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가져갈 것 진짜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국공에 필기까지 합격했어요. 나 인국공을 가고 싶은데 인국공 어떻게 공부해요? 진짜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정말이요. 그 방법만 알면 인국공도 가요. 못 갈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정말 진짜 문제가 어렵고 고득점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진짜 뭘 관리를 해주나 한번 보세요. 정말 전체를 다 관리해 줍니다. 여기에 만약에 종합반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뭐요? 면접 강의도 다양하게 해놓을 겁니다. 지금 3일에 그러니까 3일 이내에 4시간씩 3, 40이 12시간이잖아요. 이 12시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60만 원, 50만 원짜리도 하려고요. 12시간보다 그러니까 뭐 몇 회, 그다음에 모의 면접 몇 회 이렇게 해가지고 50, 60, 70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두려고요. 아마 대다수가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기업 진짜 면접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분이요, 1년, 2년, 3년은요 진짜 발로 치입니다. 치일 정도로 많아요. 근데도 뭐냐면은 선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저도 알아요. 사실은 이유는요. 근데 뭐 이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뭐 그쪽의 삶인데 내가 왈가불가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 지금서부터는 내가 상담도 해주지만 빠르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개인 질문 받을게요. 상담하실 분, 지금 여기 배지민 씨가 상담 첫 번째고요. 뭐 두 번째 기다려서라도 한다라면은 네, 또 세 번째 또 어떡하죠? 나 그래서 AS 대표님한테 내가 오늘 봤어요. 저도 사실 원래는 AS 대표님하고 9월 15일로 기획했어요.
월요일 저녁 6시. 근데 에이스 대표님은 무지하게 바쁘고 지금 순천가에 계세요. 근데 위에는 6시 맞죠? 18시로 돼 있는데 밑에는 19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뭐 문자 보냈는데 어떡하겠어요? 다음에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인가요? 아니면 수도권인가요? 네? 어떡하죠? 다음에 한번 뭐 학원 생각 있으면 내일이라도 오셔서 상담 받으셔도 돼요. 모레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줌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강을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원래 실강은 이제 한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했었었는데 지금 온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자 줌하고 어떠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줌에서 해준다고 얘기했고. 하지만 두 번 들으니까 이제 뭔가 좀 귀가 좀 열리죠. 오케이. 그러면 상담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혜림 씨도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가져가세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지각 능력은 왜 이래? 지각은 10분이에요. 10분. 유추는요. 언어 유추는 12분입니다. 추리는요. 12분이에요. 지문 독해 14분입니다. 공간 지각 15분입니다. 응용 계산 15분입니다. 수출이 10분입니다. 여기서 160개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술 사무, 기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언어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자, 사무에서는 가장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수리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에서 수리 능력이 좋다라면은 좀 더 직업 기술 능력을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요? 그죠? 기술에서 언어가 좋다라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개인데 우리 학원에서 13년 동안 한양대학교 전자통신학과예요. 이 친구가 143개를 맞았어요. 이 친구 딱 3개월 만에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남부발전에서 벌써 지금 10몇 년이에요. 10몇 년. 한 12년, 3년 됐나요? 11년, 12년 정도 돼요. 2013년, 14년에 들어갔나? 13년에 들어갔나? 엄청요. 나 깜짝 놀랐어요.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친구는요.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예요. 마이스터고죠. 그러니까 수도공고 다음으로 진짜 실력 좋아요. 수도공고 애들이 더 실력이 좋아요.
수동호흡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걔네들 진짜 천재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 이 친구가 전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153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3개는 아예 몰라서 틀렸고요. 4개는 실수로 틀렸어요. 실수하지 마세요. 시간 10분 지나서 12분 지나서 14분 지나서 15분 지나서 쉬었다 해도 돼요.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푸셔야 돼요. 왜? 답지는 내가 개별로 사진 찍은 거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100개에서 110개가 맞았다. 이거는 90개, 80개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한 분들은. 100개에서 110개가 나온다면 이거는 기초 다지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돼가지고요. 올라가게 점법이 안 돼요. 6개월, 1년에도 이거 진짜 실력이 전혀 안 늘어나는 IQ 테스트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PSAT 행정고시에서도요. 1차 합격하는 게 몇 년씩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법고시 로스쿨 있죠. 니트에서도요. 그냥 1차에서 계속 줄락방을 해요. 그러한 사람은요. 사고력과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풀고서 나한테 뭐 다음 주에도 그러면 이거 평가 좀 해주세요. 네 평가해 드릴게요. 5가지의 여러분들의 성격 구조가 나오고 성격 구조가 아니에요. 5가지에 나온다고 했죠. 하나는 뭐 집중력, 2번째 뭐 이해력, 3번째 뭐 어휘력, 4번째 독해력, 5번째 수리력, 그리고 성격이 나와요. 그러면 자 본인은 이렇게 공부 방법을 컨택하세요. 우리 학원만의 비밀이 있죠. 네. 그래서 110개에서 120개가 나온다. 120개에 가깝거나 120개를 넘어가면은 이거는 중상급이에요. 자, 이러한 분들은 이제 기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빨라질 수도 있다,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평가받고 싶다라면 오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본인 지금 스펙이 자격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케이. 지금서부터 내년 상반기에 한 잔 노리세요. 어디 노리세요? 내가 전략적 추천이라는 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격시켰어요. 이번에 허그, 그다음에 거기 써 있어요. 허그, 또 하나 전력거래소, 또 하나 강원랜드, 또 하나 농어촌공사 로봇고 아시죠? 서울의 로봇고 마이서고예요. 이 친구 딱 4개월 3일 만에 합격했어요. 농어촌에. 그것도 내가 너 정도 실력이면 여기 합격될 수 있으니까 지원해봐. 바로 지원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마사회도 두 명 합격하고요. 뭐 산업인력공단 이게 전략적 추천이에요. 이게 관리의 묘미죠, 사실은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오시면은 내가 공부하는 걸 다 봐요. 다 보고 오케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됐네. 오케이 이 친구는 점수는 적었지만 나름대로의 무의식 세계의 지능은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평가돼요. 그래서 125개를 넘어간다라면은 진짜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30개 넘어간다? 진짜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143개, 130개 넘어가면요, 채 6개월도 안 걸립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근데 어디에서 뭐 때문에 130개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총 7개 파트가 있잖아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답지를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그럼 괜찮죠? 여러분들이 주말에 평가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절대로요 시간 넘어서 찍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평가를 망가뜨립니다.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꼭 찍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가 안 해줘요. 할 수가 없어요. 무의미하니까. 그리고 2번째, 자 모르는 거 찍지 마세요. 하지만 2문제 중에 보기 2개 중에 알쏭달쏭하다라면 찍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 문제 자체를 모른다면 빨리 넘기세요. 빨리 집중력으로 해서 10분 안에 많이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냐면은 평가가 됩니다. 이게 우리 학원에서 합격 비결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과 성격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 정말입니다.